문장의 원리에 이어서 단락의 원리까지 쭉 가겠습니다. 집약 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 이 숙제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숙제를 보강하는데 지금 시간을 좀 들어서 했지만 어떻게 됐다 이렇게 다 문장의 원리를 한 네 개의 글을 보냈습니다. 그럼 군데군데 블랭크가 있는 곳에 그럼 어떻게 되지? 다음에 뭐가 나오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거로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또 숙제 중에 하나 정도는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 것으로 만드셔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잘나게열 내용을 하고 살짝 정도 공부합니다. 그럼 숙제의 기본은 뭐냐? 숙제의 기본은 문장 확장의 원리, 문장 연결의 원리랑 알겠죠? 연결의 원리와 문장 확장 원리 저기 페이지는 7개, 7장. 그리고 그다음에 문장 연결의 원리. 알겠지? 한 4개 정도 되는데 그거를 일주일 동안 천천히 당연히 단어 하시고 알겠지? 하셔야지 여러분 것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단락의 원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실전일 뿐입니다. 천천히 같이 쓰셔도 되겠습니다. 단락의 중요한 내용은 어디에 있을까요? 단락의 중요한 내용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그를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선생님이 파일 그대로 들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책을 쓸지 귀찮아갖고 하여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강이 회복할 때면 이제 수업을 그렇다고 수업을 더 하진 않을 거야. 나는 책을 쓸 거지. 나는 수업을 더 줄이면 줄였지 절대 다 이제 많이 하진 않을 거라서. 자, 봅시다. 단락의 중요한 내용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2가지 이런 내용 말 들어봤죠? 2가지, 그죠? 2가지이라고 합니다. 2가지가 뭐야? 단락은 문단이죠, 그죠? 그렇지. 첫 번째 문단이야. 첫 문장이니까 결국 어떻게 돼? 첫 문장. 결국 어떻게 돼, 얘들아? 만약에 2가지 첫 번째 문제.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 어찌됐건, 저는 어떻게 돼? 문장 독해. 즉, 1등 단어, 2등 단어 파악.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자, 2번째. 이럴 수 있고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미괄식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러분 미괄식이란 말 다 들어보셨을 거야. 자, 미괄식이라고도 어떻게 돼? 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잖아.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볼 필요가 없어. 기출이 중요한 거지. 여기 앞에 있는 선생님 어떤 강의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을 항상 보시면 되고 항상 실전으로 생각하고 항상 알맹이로 꼬리 밑자야. 그래서 마지막 문장. 그럼 어쨌든 문장 봐야 되잖아. 이거 제대로 읽어야 되잖아. 제대로 읽는다는 의미가 뭐냐 이거야. 어찌 됐건 이거라 이런 뜻이지.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뭐든지 문장이 모든 것에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쓰시면서 무슨 얘기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그럼 중괄식이라는 이론 쪽에 있어. 중괄식은 뭐야? 가운데야. 가운데 문장. 황당한 애 가운데 문장이 어디요? 알 수 없어. 알 수 있어. 근데 쌤 얘기도 안 해줘. 왜? 중괄식은 우리 없는 척 할 거야. 일단. 자, 딱 얘기 어디 중요 접속사. 중요
접속사가 있는 문장. 그래도 쉽지 않아 사실은. 마지막으로 다 끝났는데 양괄식이 있지. 이론적으로 양괄식. 양괄식이 뭐야? 처음과 끝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럼 결론은 뭐야? 결론 이렇게 가르쳐준다. 두 가지의 예문 두세 개. 이렇게 얘기해 나와. 그런 거 그런 거 하고 배웠어. 나 배웠어. 배운 것도 있지만 실전에 이거 어디다 써먹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 배웠는데 뭐 어떻게 써먹나? 특히 비문학은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달을 쳐다봐야지. 왜 손가락 이론을 쳐다보냐고. 알겠지? 삼불교에서 유명한 말이야. 달을 보세요. 손가락을 보시지 마시고. 그럼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특히 중간식 같은 거는 파악하기에 시간이 걸려. 결론은 어떻게 돼? 두괄식도 첫 문장. 그리고 어떻게 돼? 미괄식도 마지막 문장. 그 다음에 양괄식. 결국 첫 끝 문장 보면 되는 거야. 첫 끝 문장을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게 되는 거야. 단락의 원리 간단한 거야. 첫 끝. 단락의 원리 어떻게 돼? 첫 끝이야. 첫 끝. 그런데 알겠지? 그런데 어떻게 돼? 알겠지? 그런데 어떻게 돼? 두 개만 읽더라도 어떻게 돼? 제대로 읽어야 되지. 제대로 읽어야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복붙하지만 어찌됐건 문장 독해. 즉 1등, 2등 단어 파악.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끝이야. 이 정도야. 이 정도. 하지만 자 그러면 이런 뜻이야. 그러면 처음과 끝만 읽나요? 이에 대한 실전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선생님 그런 거 처음과 끝만 읽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는 것. 첫 끝만 읽어도 된다라는 느낌이 들수록 어떻게 돼? 바람직한 독해이다. 또 첫 끝을 읽고 이제 읽고 타겠지만 가운데 내용을 추리하며 생각하는 힘을 기르자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띄어쓰기 천천히 다시 한번 또 보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첫 끝만 읽어도 되는데 그냥 물리적으로 아니 첫 끝만 읽는 게 아니라 첫 끝 읽는 순간 가운데도 어느 정도 파악하는 힘을 기르셔야 된다 이 얘기야.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인데 알겠지? 기르셔야 된다 이 얘기야.
자, 이렇게 천천히 여러분 것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필기하면서 늘 사고를 하세요. 빨리 적고 쉬어야지가 아니라 왜 그런 거지? 뭐지? 이렇게 또 물을 수 있는 것을 물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추가적인 내용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늘 두는 의문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기서 좀 연결고리가 되면 돼요. 추가. 자, 뭐가 있냐면 이런 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냐면 그러면 또 있잖아. 내가 그릴띠를 더 잘하고 싶으면 결국은 글은 미리 스포하지 마. 결국 글은 단락이 모여서 된 것이다. 알겠지? 결국 글은 단락이 모여서 된 것이란 말이지. 오케이? 아시겠죠? 결국 글은 단락이 모여서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단락의 첫 끝을 읽는 것을 전체적으로 연습하면 무슨 연습시켜주겠지만 맞지?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쯤에서는 아주 흔한, 너무 당연한, 선생님이 알잖아. 절대 선생님 질문한 걸 뭐라고 안 하잖아. 이런 거 있죠.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 쌤, 그런데요. 뭐. 근데 문제가 단락 중간에서 출제되면 맞잖아. 니들 궁금했잖아. 뭐래? 그럼 중간에서 출제되면 어떻게? 오케이요? 라고 나중에
말해 드립니다. 나중에 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천히 적어보세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거 그대로, 그치. 이거 놓고. 이제 연결한 예시. 국어 수업의 관건은 어디에 있다? 내용에 있지 않습니다. 왜? 내용을 개나서는 아무 내용, 아니, 개나서는 아니고. 내가 놓고 개나서는 안 되지만, 어떻게 돼?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 그 배운 내용을 본인의 틀로 어떻게 돼?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 항상 그래서, 근데 이게 단데? 척근 근데 척근만 보는데 그럼 척근을 연결 잘해야 돼. 잘하면 되지. 그게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차분히 겸손히 한 번도 절대 아닙니다. 어디 가서 또 한 번 듣고 들어서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래서 듣는 게 수업이 아니다. 라고 누누이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자 1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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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자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연습을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싹 다 지워드리겠습니다. 싹 다 지워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연습을 해볼게요. 자, 봅시다. 화면 보세요. 화면 보세요. 이거 봐야 됩니다. 그 책 보면 안 됩니다. 이겠지? 그래서 이거 유니크 한 점입니다. 강의한 유니크. 이렇게 딱 나왔어. 많은 전통론적 인신론자는 문장 뭐가 주어를 가질 수 있다고 뭐가 뭐를 가지고 그럼 뭐를이 제일 중요하겠네. 많은 전통론 인신론자는 이미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믿음의 태도 중 하나만을 가지고 있다. 믿음 중 하나가 키워드가 되겠네요. 아, 믿음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
자, 복습. 이게 뭘까? 왜 세 개 중 하나? 그럴 수 있지. 뭐 하려고 세 개 중에 그럴 수도 있지. 그지? 어떻게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세 개를 가져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래서 좀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느낌 어쨌든 자 그런 게 있고. 자, 근데 어때? 이처럼 베이즈주의자는 태도를 풍부하게 표현했다. 뭐뭐라는 태도겠지, 그지? 믿음의 태도잖아, 그지? 자, 그래서 내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함으로써 많은 정통론적 인식론 자리가 달리 이런 필요 없지. 믿음의 태도를 풍부한 뭐를? 믿음의 태도가 키워드가 되겠네. 봐봐, 헐, 믿음의 태도. 알겠지? 알겠지?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추론해 보는 거야. 이 단락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제일 중요해. 단락에 뭐가 나온다? 단락에 깜빡 까먹었네. 이거 사실 판사로 쓰는 게 지금 처음이라서 그런데 이제 또 쓰고 그러는 것보다는 단락에 나. 자, 여기서 결론은 잘 보세요. 여기서 결론은 뭐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이제 뭐 하는 겨? 뭐 하는 거야? 중간 척척. 단락 원래 맨 뒤에 써도 상관없어요. 단락 원리의 최종 목표. 단락 원리의 최종 목표. 단락 원리의 최종 목표가 뭘까? 단락 파란색 해야겠지. 맨 밑에서 써 상관없어. 쭉이 쓴 사람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강의록이기 때문에 그래. 책을 쓰는 게 아니라. 단락 원리의 최종 목표는 얘들아 결국 뭐야? 첫 끝 문장만 읽고 괜찮? 첫 끝 문장만 읽고 중징 어떻게 된다? 단락의 1등, 2등 이제 알겠죠? 뭐 3등 단어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문장 독해라 이거지. 이거를 위해서 이 목표를 위해서 단락을 읽으시는 거야. 별게 아니라 다음 주에도 또 하지만 이 내용만 봐도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썼다고 생각하고 자 보겠습니다. 보면 본문에서 보면 어떻게 된다? 자 다시 봐봐. 뭐가 제일 중요해? 이거 급해서 다 읽으면 이게 안 보여 오히려. 진짜입니다. 믿음의 태도잖아. 믿음의 태도.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야. 믿음의 태도. 전통론자, 인식론자. 그러면 이처럼 베이지주의자는 그럼 베이지주의자는 전통론적 인식론자가 아닐까? 둘 중에 하나지. 어쨌든 그러면 또 알겠지.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해 여러분? 성이 아직 완전 근데 결국에는 전통론적 인식론자들이 얘도 인식론자잖아. 베이지주의자는 전통론 인식과 달리라고 나와 있으니까 베이지론자들은 세 개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베이지는 둘 이상 혹은 이게 더 가질 수 있다라고 했다. 뭐 이런 다른 점에 대해서 나오겠네. 맞잖아요. 알겠죠? 처하고 끝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제 확인해 볼까요? 알겠죠? 이 근데 1등하는 무조건 믿음의 태도고 2등단은 그럼 주의자는 인식론자가 아니야? 여러분? 인식론자지. 근데 전통적 인식론자는 아닌 거지. 어떤 인식론자니까. 그럼 키워드 뭐야? 인식론에 있어서 믿음의 태도에 대한 글이야. 단락이라고. 그런데 더 자세하게 이걸 여기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연습지에다가 이거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야지 니들 거가 되는 거야. 요거 이제 숙제 내주면 어떻게 한다? 써오는 거야. 그래서 해야지 되지 뭐 개코나 뭘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연수들아. 자, 봐봐. 자, 그래서 더 한쪽으로가 이 글은 인식론자에서 믿음의 태도인데
추리해보는 추리의 힘을 막 길러야 돼. 생각을 안 하고 눈으로 읽기만 하니까 개뿔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뭐겠어? 주로 어떻게 돼? 인식론자, 전통적 이성론은 어땠는데, 베이지주의자는 어떤 애들인데 이렇게 다르다. 그런 내용이 올 가능성이 높지. 자, 그럼 확인해 볼까요? 얼마나 맞느냐? 이렇게 추리하는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였지? 112쪽. 여기 있죠. 자, 보십시다.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봤었고, 한 좀 있다고 봤다. 그 다음 2000페이지 봤다. 그런데 가운데 뭐는 가령, 예시네. 봐서 뭐야? 반면. 예치. 맞았네. 반면. 클리어 됐네요. 그죠? 맞았어요. 반면이 나와야지. 그러면 굳이 우리가 한 거랑 다른 정보를 베이지주의자는 믿음의 정도의 문제라고 했다. 그럼 여기에 믿음의 정도를 믿음의 태도에 포함시키는 선생님 여기도 쏘리 밑에 문장 이렇게 해볼까? 풍부하게 표현했다. 뭐를? 믿음의 태도. 그게 중요한데 어떻게 돼? 뭐를 통해서 정도를 여기서 소수는 뭐야? 포함하다잖아. 지금 문장 이렇게 복습하는 거 알겠지? 포함하다. 뭐를 뭐에 포함하다잖아. 그지? 뭐래? 믿음의 정도. 그러면 어떻게 돼? 베이제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믿음의 정도라는 키워드가 되는 거지. 놓쳤네. Sorry. 오케이, 이해됐어? 그럼 종합해봐. 어떻게 돼? 인식론에서는, 잘 봐, 선생님 말이 맞나 봐봐. 인식론에서는, 이거 지금 가운데 확인했지만, 안 해도 돼. 이 글은, 인식론에서는 믿음의 태도가 전통적에서 중요하다고 했지만, 베이지주의자들은 이 믿음의 정도도 중요하다고 얘기했다. 이 얘기야. 끝. 당연 짓거릴 줄 알아야지. 짓거릴 줄을. 눈으로만 읽으면서 땡이라고 하니까 틀리는 거 아니오. 안 그렇습니까? 그쵸? 이렇게 여러분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계속 이 한 질문에 대해서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는 종종 임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이 이거 지금 이 단락이 너무 길어서 이거 좀 그렇고 마지막 문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이지주의자는 효율성이 호소하였대. 알겠지? 서술부터 봤다. 문장 독해 연습합니다. 알겠지? 베이지주의자는 호술성에 효소한다. 뭐 때문에, 뭐 하려고, 뭐 이런 거가 되겠네. 혹은 뭐를 통해 이렇게 되겠지. 보니까 어때? 뭐뭐 함으로써 되는, 그치? 여기서 소수로는 뭐래? 실용적인 효율성. 이건 일단 중요한 거야. 베이지주의자는 어떻게 돼? 효율성의 효율, 이거 중요한 단어야. 1등 단어 후보야. 알겠지? 뭐 함으로써 여기 소수로 가면 유지하되. 유지하다 기본 틀은 뭐래? 뭐를, 알겠지? 뭐를 뭐 하기 위해 유지하다. 뭐를 뭐 하려고 유지하다. 뭐를 통해 유지하다.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목적어잖아. 뭐해? 믿음의 정도. 반가웠잖아. 그 베이지주의자 뭐 하는 거야? 믿음의 정도로 실용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애들이라는 키워드가 따닥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서 또 믿음의 정도는 반복이 되니까 여기서 1등 단어는 실용적 효율성이 되겠네. 일단은 중요하다지만 이미 내가 읽은 단어는 후순위로 밀리는 거야.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마지막 문장 보면서 우리 천천히 이제 마무리. 여기서 이제 이 실강할 사람들 여기서 좀 문장 독해 한번 쭉 해보고 좀 더 보고 해보고 할 거고. 그러면 하는 저희 숙제에서 계속 하겠죠. 남은 시간 동안. 알겠죠? 시간이 애매하니까. 이걸 더 자, 보니까 근데 이 관점에서 자원의 합리적 뭐 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 근데 여기 주어가 주어져지잖아. 그치? 근데 거기서 서로 또 유지야. 그럼 뭐를이잖아. 뭐를 믿음의 정답이 지겨워 죽겠네. 그냥 이게 지겹죠?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믿음의 정도가 중요하다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지겨워. 알겠지? 뭐래?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지겨워. 특별한 없는 반복이네.
그럼 이거 합쳐보면 뭐 하는 거야? 베이지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로 어떻게 돼? 실용적 효율성을 추구했다. 하였다. 라는 내용이겠네요. 짠짠짠짠. 이제 우리 확인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연습하고 가시는 거고, 저기 있는 남은 시간도 연습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해 봅시다. 실제 문제는 어떻게 되나? 자, 볼까? 가운데 읽을 필요가 있었나 없었나 한번 볼까? 페이지 왜 여러분들 이거 읽느냐고 이거 막 빨리 읽어야 돼 빨리 읽어 아무도 또 기억이 안 나네 이런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첫 끝을 제발 제발 하시라 하는 거야. 얘들아 알아듣겠니? 알겠느냐? 베이지주의자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존의 믿음의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용적인 효율성에 호소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옮기는 행위는 예를 들면 이게 오케이 호소했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학교를 옮기는 행위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애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 왜? 설명할 수 있잖아요. 핵심 키워드가 기존의 믿음의 정도였어. 그 믿음이 갑자기 확 옮기면 학원도 갑자기 옮기면 뭐 선생님이 그러면 겨울 일이 없다 이거지. 베이스주의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을 바꾸는 것도 이와 유사하게 불필요하게 소모한다고 볼 수 있다. 뭐 기존 믿음의 정도 중요하다. 믿음의 정도가 효율적이다. 라는 얘기니까 별다른 얘기가 아니었네요. 자, 이렇게 확인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럼 숙제 내주면 계속 확인해 줄 거야. 이게 많아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한 가지 단위를 한 주 만에 하는 게 아쉽지만, 어쩔 수 없고, 매주, 최소한 6, 7, 하루에 한 개씩 엄청나게 그냥 니네 문제 풀듯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지금 배운 거 딱, 필기한 거 이렇게 딱 놓고, 이거 봐야 돼. 외워. 한 글 할 때마다 외운다고 생각해야 돼. 내용지를. 여기 있는 내용지를 내가 누누이 강조하잖아. 이렇게 공부해야 돼. 보고 옆에 바로 펴놓고 알겠지? 모토 펴놓고 하는 거다. 뭐 하는 단계에서는 처음에 내용을 배우는 단계에서는 근데 그 노트 어디 쳐 있는지 모르고 그냥 문제만 띄기 틀면 거기 얼마나 가겠어? 그게 얼마나 가겠냐고 그 내용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도대체. 쓰고 또 쓰고 포스트에다 옮겨 절정을 요약하고 그렇게 해야지. 남은 시간 동안 조입하는 거 다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내용은 마무리하겠습니다.